네, 안녕하십니까. 주간함량 김경민 편집국장입니다. 주간함량은 한 달 함량 이슈 대담을 통해 지역의 주요 현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함량군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한 재정지원 기금입니다. 고령화, 저출산, 청년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2022년부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내년 약 1조 원 규모로 배분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고 인구 감소 지수와 각 지자체의 사업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됩니다. 함양군 역시 2022년부터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도 여러 기획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양군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지역 발전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이번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대담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사업들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관련해 이야기 나눌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함양군 의회에서 국민을 대변해 행정의 사업을 살펴보고 계신 정현철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 독자 여러분께 한번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좀 전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의회에서 의원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정현철입니다. 우선은 의회 차원보다도 그 앞서가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소리를 청취한 내용도 있고, 또 개인적인 소견을 소신껏 여기서 토론에서 담아드리면서 그래서 오늘 초청을 받았는데요. 오늘 좋은 의견 서로 나누고 독자분들께 알기 쉽게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예, 지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양군청 인구정책과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이지영 인구정책 담당 계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계장님도 한번 독자 여러분께 자, 저는 한명군에서 그 인구 감소 그리고 지방소멸에 대한 업무를 이제 맡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민들의 의견도 들어가고 또 한명군에서 오늘 지방소멸에 대한 기금 사업들을 알려드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함양군의 지방소멸 대응 현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함양군을 비롯한 전국 농촌 지역이 직면한 공통된 과제입니다. 이에 대응해 함양군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을 통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는데요. 그동안 기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함양군에서 추진해온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들의 주요 내용과 현황, 그리고 사업이 지향하는 방향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인구 문제는 단순하게 어느 하나를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출량의 설문조사, 또한 아이디어 마케팅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중장기 정책의 뼈대가 될 수 있는 인구 감소 대응 고개념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정주, 환경, 생활인구, 일자리, 노는 행복 등 4개 전략의 12개 실천 과제, 그리고 42개 사업으로 구성된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비나 지방소멸 계획을 확보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22년에서 23년 기획 대응 기금 910억 원을 받아서 누구나 함께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이동료가 많은 인천 인근에 누구나 여갈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시설 문화센터 지금 건립 중에 있죠. 이게 향후 도서관과 청소년 복합 문화센터 등 인접 시설들과 시너지 정서가 되려는 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군 협력을 통해 임대주택 조성 사업인 원래를 함량 제출하고 청년과 함께 기회가 따라 밀가페 사업은 기업 노자와 초기 청년들을 위한 주거 기반을 제출 예정입니다. 그리고 24년도 80억 원은요.
들의 소득 창출과 반대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나만의 5선 국회 대안자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77%가 빈야로 구성된 우리 지역 특성을 활용한 사업이지요. 지역 내 유휴시설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소셜 트리빙 함량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올 상반기 완료했습니다. 또 인구 고령화와 인문비,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지원하는 호시즘 4개절 근로자 기숙사는 지난해 봄 완공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25년도 올해도 기금을 받아서 오르고 합니다. 담당에서 영상 현대하우스 인기 인모델링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첫 번째 해 24년도에는 광주 역선에 대한 개선이었죠. 물을 좀 많이 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해에는 유휴시설도 활용을 하고 생활인구도 고민하는 부분으로 조금은 첫 해보다는 건물 실시를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좀 쉬었으니까. 지는 동안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25년도에는 이제 우리 산업 지원이잖아요. 오류가 암량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건물보다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그런 그래서 스케일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으로 조금 하고 기존에 있는 건물에 보완해야 되는 유시가 하지만 특히나 지금 올해 하고 있는 현대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농촌 지역에 가장 문제점이죠. 지금 밖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떨어진 곳에 집이 있지 않고 있는 동네에서 기반이 다 들어와 있는 곳에 방치되어 있는 또는 좀 고민되고 있는 집들을 우리 군에서 군의위원회 해서 여러 번 대주택으로 들어오시는 게 괜찮겠죠. 수요자들한테 제공하는 거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이게 우리 누이센터부터 시작하면 이제 지금 이제 한창 중이죠. 매년 빠르면 내년 한 7, 8월에 이제 완료가 되면 이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그런 운영을 필요한 그런 부분들도 지방선에 대한 기준 계획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게 하드웨어를 하면서 같이 동시에 소프트웨어를 받으면 돈을 쓸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 그리고 소멸된 임금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중점 사업에 200원 이상이라든지 메인 사업이 있어야 평가를 또 잘 받아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 우리 한 명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잘 받으면 돈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집행은 되게 어렵더라고요. 우리 뉴스에 때 22년도 받아가지고 아시다시피 예산 다음에 수립하고 절차를 거치는 이때까지 걸리거든요. 아니, 그래, 그것은. 그게 우리 뿐만 아닙니다. 그래요. 다른 시험관에 지금.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야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중점 사업이 잔잔한 사업 10개, 9개 이렇게 열거해 가면 그게 평가에 유리하지. 그래서 좀 불가피하게 시설물로 치우쳐지는 평가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기존에 기금 사업을 했던 이 하드웨어를 연계를 해서 이제 앞으로의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잘 계획서를 만들어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기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하드웨어 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제가 잘 들었는데 그 중에 좋은 이야기도 있고 아까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그 타임이라는 의미를 제가 방금 드리고자 합니다. 의센터 다시 돌아가는데 지방 소멸된 기금 중에 의센터 아까 건축물이 큰 건축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다 이야기하는 거지만 위치 선정부터 진통을 겪었거든요. 알고 있죠. 위치 선정에 대해서 물론 제 문과이기 때문에 제가 소속된 상임이기 때문에 제가 기득권을 할 수 있었지 제가 아닌 위원회 같은 거 제가 기득권을 못 하는 거예요. 제 의견은 의견일 뿐 어떤 강하게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냥 관망하는 형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저는 짓고 싶은 거다.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만약에 그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거치고 다시, 급하지만, 만나봐, 그렇잖아요. 조건부로 예산을 승인해주고, 개선을 해서 오세요.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위치에 이르게 됐어요. 어쨌건 찬반의 논리는 있었지만 양면성이 있긴 해요. 하지만 적당한 대충 급한 불 끝나고 왔잖아요.
우리 성인가요 해줘버리면 그거는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다시 되돌리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가져온 기금을 활용할 때 있어서 좀 사업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슈퍼시들이 급하다고 그냥 아무거나 집행해서 성과만 결과물만 가지고 성과만 내려고 하면 나중에 그건 뭐랄까요? 회복하고 나다시 번복하기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런 거죠. 그 타이밍을 좀 골라줄 수 있냐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얘기죠. 타이밍이 중요하다. 사업 절차 좀 탄탄하게 만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타당성에 대해서 급하다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돌다리 싹 불시켜 보고 면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 잘 했는데 아무리 그 이야기해도 됩니까? 네. 좀 전에 다른 시군에도 제가 알아보니까 공유를 해보니까 그게 없다. 좀 전에 빈집 리모델링을 해서 저가로 임대를 보급하는 그러니까 폐가를 또 활용하는 거죠. 또 생도감으로 그러고 그에 대해서 하나씩 더 지리적성을 그렇고 물어볼게요. 이렇게. 예. 일반 주택은 그렇게 활용해서 외부 비공기촌인들에게 또는 정조를 원하는 분들에게 1순위, 2순위가 있겠죠. 이렇게 저렴하게 해서 저희들이 한양의 인구유지 정책에 도움을 받는다. 좋아요. 근데 우리 공적으로서는 우리 공유재산에 관련된 건축물 많잖아요. 지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이런 시골에는 의원끼리 소통을 하면 건축물 짓는 것은 의지하면 전부 무게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한명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공유재산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 보수, 관리하기가 엄청나게 힘들고 예산이 한마디로 그냥 헛돈이 들어가는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그게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명도 그런 부분은 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럴 수 있는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꼭 필요하겠다. 그것은 혹시 소멸되기하고 관계 없나요? 그런 측면은 아니요, 그럴 수 있잖아요. 24년 짓는 게 아니고. 24년도 기금 받아서 소셜 트리밍 함량 사업이요. 우리 유휴시설이었죠. 아니 이전 건력 사업으로 10여 년 전에 완료되었던 사업인데 이제 노후화되어서 다시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었던 시설 리모델링한 사업들이 수입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기여를 받아서 각수의 기여를 하고 있고 그 한옥 한 구간이 지금 리모델링 거의 다 됐어요. 지금 중동이라는데 그러면 이제 함량이면 한옥 스테이로 연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그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의료 생태관 할인에 네. 소속 의료 생태관 그게 이제 작은 연관으로 지금 보조 사업을 받아서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문화 혜택을 국민들께 공유하고 나누자. 그런데 그것도 좋은 편인데 처음엔 안 된다 했어요. 그게 왜 그런가면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고 그게 50년이니까 유지해야 된다. 이런 처음에 계획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이걸 50년이 30년이 정확한 끝은 아닌데 제가 지금 혼돈이 와서 그 사업 목적 이외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 해가지고 처음에 요구했을 때 안 된다는 건데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얻어봤어요. 그래서 저게 변경시설로 리모델링이 되는 거였거든요. 지금 그 자료를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료를 지금 준비 못했는데 그런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대응 기금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 공유재산에 관련된 국민 소유의 공유재산을 잘 활용해서 하는 것도 그것도 결국 국가 자산이잖아요. 우리 손거지만 그런 것도 방향을 틀어서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다 해가지고 활용하는 마음이 저는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아웃분도 많이 줄어들게요. 폐가를 이기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단기간에 일회성 투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인구 구조와 산업기반 전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전략 수립과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함양군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연도별 집행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사업 추진 속도, 행정 절차, 실효성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한 예산 투입을 넘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해당에 계실 분들이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집행률 제고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또 향후 기금 활용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설명드립니다. 예상 질문에 집행률은 없었더라서 제가 데이터를 아, 가지고 네네. 데이터는 지수를 지금 확인하고 그 데이터 한번 그 출처를 먼저 말씀드리면 나라 자료 문서에서 이제 그럼 기준이 뭐 기준이 2022에서 2024년 예금 집행률 그러면 이제 기준이 어때? 실자 기준으로 이제 집행이 아마 2024년까지 그랬어요. 예, 예. 지금 집행률은 수시로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집행률이 안 나오는 작년부터 확보된 기금을 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누이센터 아시다시피 착공이 작년 연말에 네. 착공이 돼야 성과로 집행되기 때문에 연말에 되어서 저희가 이제 다만 확보된 배분된 그 기금을 교부를 받았어요. 없이 연말 안에 받았고요. 네. 그럼에도 이제 그 순서적으로 기부하는 거고 일단 뭐 계속 우려하시는 그 제일 사업비가 컸던 사업이 지금은 이제 정상계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이번 집행부에 대해서 무조건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 같고요. 24년도 이제 기금 이전 집행률이 조금 저조해 보일 겁니다. 네. 이게 지금 나만의 우선급을 불가지고 이 사회지원을 사회 집행자 지원해주는 그게 지금 사업 예산까지를 절차에 맞춰 지금 공모를 해서 수정을 하고 있는데 이나마 부분이 돼야 이제 사업들이 집행을 할 수 있면서 지자는 집행자들에게 일부 사업 프로세스 해당 프로세스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이 아마 요 집행률이 안 잡히니까 이렇게 소재들이 방향 같은 거 이제 중공인권 나니까 지금 그래서 그냥 보면 지금은 집행률에 대해서는 까지 권이고 우려하실 필요는 보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기 기금은 이제 부족한 생활 인프라 아까 말씀하신 네, 그죠. 이제 지금 지역 주민들과 그 수요나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필요하고 네. 이제 기금 사업은 이제 지금 준비 단계잖아요. 네. 그래서 거버넌스 우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함양군 애착을 가진 전문가, 함양의 리더, 지역 청년 대해서 이런 문제들을 발굴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진행하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양이 가진 인문, 자연,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다 고려해서 장점을 살리고 청년이나 리더들의 다양한 주제에 참여를 이끌어서 정책을 좀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뭐 지방소멸대응 기금이 보다 전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제언이 있다면 그 말씀해 주시죠. 예, 다 같이 아우성입니다. 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청년 정비 여건, 주택, 공가에 사는 어떤 마찬가지 정비 여건이죠. 그리고 출산 지원 정책, 이런 것도 소멸대응 기금을 집중해서 좋은 정보를 받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사실 지방 소멸대응 기금이라면 이제 자연감소에 대한 것 지금 많은 건 없는데, 그런데 생산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해주면 조금이라도 넓히거나 늘릴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뭔가 파격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걸 한다면 국가에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보면 그냥 단기간에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를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소멸대응 기금을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중장기 계획을 5년에서 10년 그리고 수립을 하고 내년 선거죠. 작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선거를 자료를 알아봤었는데요. 집행이 돼야 선거를 올라간다 했는데 저는 해석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니까 착공부터 이야기해서 그게 좀 늦어진 이유는 아까 저희들 다음에서 이야기했듯이 그거는 이제 프로필이 올라가는 것이라 봅니다.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른 좋은 이야기도 많아요. 전문가들이 참가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고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 인구 소멸은. 네. 그런데 우리들만의 좀 파격적인 특성 사업을 하려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 결정권자 또는 집행부 또는 노력 네. 주민들의 동참 이게 다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출산부터 시작해야 돼요.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 제가 자료반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회적인 제도들 기반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정부 여건 공간을 하기 위해서 한 명의 학생들이 어릴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졸업과 동시에 공부를 하고 싶어요. 무조건 도와주러 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좀 힘들거나 여전히 다시 돌아오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입소문서에서 한명의 청년 끝에 정부 여건에 관련된 출산 장려 지원금 이런 부분이 좀 더 공고도 그렇고 실행이 된다면 저는 그것이 제일 바른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보건복지부나 국가 정책상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득이 먼저 뒷받침돼야 되는데 일자리가 되는데 일자리 정말 힘듭니다. 그죠? 다행히 먼저 아린 자신을 이럴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재원이 있어야 돼요. 일할 수 있는 재원이. 저희들 청년 300명 보호해달라. 그리고 군에서 체인도 해달라. 그럼 기업 들어오겠다. 못되는 그게 현실이거든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자면 그러한 다이 먼저냐 아이 먼저냐 이런 분이 들어오거든요. 청년들이 있어야 기업이 들어오지. 일자리가 있어야 기업이 들어와야 청년이 들어오지. 네. 이런 상황이 되겠어요. 네. 우리가 같이 고민해가지고 어쨌건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또 신혼부부가 출산에 대한 부담 없이 아이를 볼 수 있는, 낳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서로 다 같이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정책에 있어서 돈이 다가 아니에요. 돈이 다가 아닌데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 좀 상향 조정을 파격적으로 한다면 어디서 제일 효과를 보는가 하면 첫째 아이, 셋째 아이가 아니에요. 둘째 아이가 제일 많이 출산을 합니다. 한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부가 분명히 등록기는 쉽게 그죠? 그런데 아이가 없는 부부가 하나 넘기는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죠. 자기들 어떤 생활거리나 경제적 부담이 다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배분이 돼야 되겠다. 근데 하나를 키우다가 또 둘째 아이가 있는 건 큰 부담을 사실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둘째를 많이 가진다면. 그리고 두 명이 모델이 셋째까지는 잘 들어간다. 그런 제가 여론을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기금 사업 나는 좀 길게 했겠어요. 네. 중요한 얘기니까. 네, 그래서 출산 지원 정책에 또는 청년주택, 네. 정주 여건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다 보니, 그거는 이제, 서비스로 하겠습니다. 예, 바람입니다, 바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대담에서는 함양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대담을 마무리하며 정영철 의원님, 이지영 기자님 두 분께 각각 소감 한 말씀씩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부터. 제가 아까 문의했는데, 회장님 먼저 선수 드리면 안 될까요? 이 대담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3년차 접어드는 연구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가까이 사는 사람이 즐겁고 행복해야 사는 인정, 멀리 사는 사람들도 찾아온다고 하죠. 함양 주민들의 행복이 근자의 원자력을 만들어갈 때 그 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좀 준비하셨네요. 의원님도. 예. 저는 처음에 인사말에서 말씀드렸듯이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도움을 다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의원직에 맞는 조례 개정이라든지 개선 사항 또는 집행부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최선의 노력으로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발전 방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직에 맞는 일을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회장님, 도와주십시오. 많이 잘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국민시 여러분께서 함양군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 달 함양 이슈 대담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지역의 주요한 이슈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